저희 사무실은 NED 건축사무소라고 설립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. 제가 이제 한국 사무실을 이끌고 있고, 김상국 소장이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. 좋은 거는 그 뉴욕하고 여기하고 같이 작업할 때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24시간 돌려서 작업이 가능한. 실제로 그렇게 일합니다. 이거 프로젝트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9시에 제가 파일을 토스하면 그쪽에서 받아서 작업을 하고 또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. 그러니까 서울이 한 50년간 되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른 대도시들이랑 좀 차이를 갖는 게 그 도시 내부의 제조업 영역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유럽 도시나 뭐 미국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창고 이런 영역들이 뭐 금융업 이런 영역들에 밀려가지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성수동 지역, 그 다음에 여기 저기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형성되고 있는 을지로, 그 다음에 이쪽 물레동, 뭐 영등포 이쪽에 이걸 제조업 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여러 그 제조업 영역들이 서울 도심지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 되게 힙한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는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성수동만의 또 특징이 있는데 그 을지로나 뭐 영등포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제조업 영역 중에서도 특정 영역, 뭐 인쇄업, 뭐 금속 공예업,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성수동 지역은 여러 제조업 영역들이 다양한 레이어들로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특성을 갖습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거 영역들까지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, 복합성, 그리고 그 한꺼번에 뭔가 경험할 수 있는 되게 희한한 어떤 도시 공간적 경험을 성수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, 성수동의 어떤 다양한 공간 도시적 경험, 그리고 어떤 공간 속에 체화되어 있는, 그러니까 구조물에 체화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을 사용자들이 새롭게 발견하는 어떤 성수동의 특성을 이 건물 안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,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는 일단 건물의 유형이 일반적인 유형을 좀 벗어나는,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물이지? 이 건물이 표정이 어디가 제대로 된 표정을 갖는 거예요. 이쪽에서 보면 또 전혀 다르게 보이고 반대편에서 보면은 또 완전히 다른 표정을 갖는 다방면의 어떤 그 가능성을 갖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대지 북측의 아차산역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. 그러니까 대지 특성이 전면에 길게 도로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평면 그거를 따라서 인면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듯한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그 강변북로 쪽에서 대지 쪽으로 접근하면서 바라보는 뷰는 또 완전히 전혀 다른 표정을 갖습니다. 그 윗부분에 있는 오피스 영역들이 전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리드의 투명한 인면하고는 전혀 다른 특색 있는 어떤 인면을 갖도록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전체로서의 하나의 볼륨은 인식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영역들의 개성들은 계속 불뚝불뚝 튀어나온 듯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들이 계속 이렇게 도시 공간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려는 듯한 그런 형상을 표현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성수동의 또 다른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오래된 그 거대 구조물, 낡은 거대 구조물에 되게 과격할 정도의 센 자연을 이렇게 충돌시키는 방식을 좀 쓰거든요. 그게 이제 뭐 19세기 뭐 낭만주의 같은 때 많이 보이던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데, 낡은 구조물에 새로운 그 요소를 넣을 때 그걸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끼워 넣어서 그 자연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, 그리고 구조에 자연이 이렇게 착하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막 넘나드는 방식으로, 내외부를 막 뚫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되게 폭력적으로 자연을 삽입시켜가지고 그게 사람들의 동선을 유도하고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딱딱한 구조물이 갖는 되게 차가움을 보완하는 그런 장치로서 되게 강력한 조경을 입체적으로 이 건물에 담아내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일반적인 소비 공간, 그러니까 뭐 그 리테일 공간을 여기 담아내는 게 과연 필요한가? 그런 것보다는 이 성수동 지역이 일종의 제조업 기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제조업 기반의 어떤 영역을 부수고 새 건물을 만들 때 단순 소비의 공간을 넣는 게 아니라 생산의 공간과 소비의 공간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
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주출입 공간에 이렇게 보이드 있는 부분이고요. 내부에 조경이 있는 공간이고, 저층 지하 1층에는 저희가 맥주 공장을 한번 넣어봤는데요. 저희 그 맥주 제조 시설과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. 이 성수동에 있는 그 사업체들 되게 젊은 사업체들이죠. 그리고 규모도 작습니다. 어떤 그 본사 건물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작은 소규모의 디자인 회사나 협업이 가능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, 그 사람들 간에 되게 자유로운 왕래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이 오피스 공간 외부에 그 발코니를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이 건물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내부 공간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30m, 30m 정도 이게 되게 두껍습니다. 그런데 저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 마치 도시 공간에 이렇게 자기가 떠 있는 것 같은, 다이빙 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을 이 두꺼운 공간에 대비되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옥상의 공간은 되게 사적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약간 미로와 같이 빽빽하게 식재된 교목들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미로 공간을 헤매는 것 같은, 그러면서 이제 홀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랑 같이 뭔가 대화를 나누거나 하늘을 만나는 그런 사적 공간의 영역으로 한번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